흔히들 외국인 농사가 한 해 구단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국내 선수들로 구성된 기본 전력과 FA 및 트레이드 등을 통한 보강도 중요하지만 이 외국인 셋을 잘 뽑는 것만으로도 리그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2025 시즌 외국인 농사를 가장 잘 지은 구단은 어디였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준은 단순하게 했습니다. 각 구단별로 한 시즌 동안 활용한 모든 외국인 선수에 대한 스태티즈 및 네이버 기준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합계를 평균 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과연 실제 순위와 외국인 선수의 순위는 얼마나 비례할까요? 외국인 타자 2명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며 시즌을 출발했던 키움의 원대한 꿈은 허망하게 묻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선수만 무려 7명을 활용하며 돈은 돈대로 썼고 성과도 얻지 못했는데요. 총액 100만 달러 전액 보장 계약을 맺었던 푸이그는 40경기에서 타율 2할 1푼 1위, 6홈런 20타점에 그치며 5월에 팀을 떠났습니다. 카디네스의 경우 초반 임팩트는 좋았지만 급격히 성적이 떨어지고 말았고 반복적인 부상 끝에 시즌 아웃이 됩니다. 그나마 투수 로젠버그는 나름대로 좋은 피칭을 해주며 기대를 받았으나 그 역시 부상으로 이탈해 시즌 출발 당시에 외국인 3인방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죠. 이제 대체 선수들의 상황을 볼까요? 일단 푸이그가 이탈하며 정식 영입한 라울 알칸타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확실한 팀 에이스 노릇을 해주며 키움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죠. 카디네스의 대체 외국인이었던 스톤 게렛은 6주만 뛰고 현역 은퇴를 선언했으며 로젠버그의 부상 당시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왔던 라클란 웰스는 선수 측이 정식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후엔 좌완 메르세데스가 합류해 나름대로 호투를 펼치기도 했죠. 결국 후라도와 헤이수스를 보내줬던 키움의 선택은 역대급 실패로 남게 되었네요. 이름값만 보자면 9위가 KT라는 게 충격적인데요. MVP 출신의 로하스를 비롯해 헤이수스, 쿠에바스까지 검증된 선수들로만 외국인을 구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셋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키움 출신의 헤이수스는 시즌 초 에이스 노릇을 해주는 듯 했지만 후반기 들어 피안타율이 3할에 근접하는 등 갈수록 불안해지며 지난해만큼의 위력이 나오지 않았죠. 2019 시즌부터 팀과 함께한 장수 외국인 쿠에바스가 무너진 것도 충격이었는데요. 분명한 노쇠화의 징후를 보였고 3승 10패 평균 자책점 5.40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 중 웨이버 공시되었죠. 대체 투수로 영입한 패트릭 머피는 빠른 공을 지녔지만 이닝 소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로하스마저 팬들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리그 최고의 외야수 중 하나였지만 2025 시즌에는 컨택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후반기 들어서도 부진을 거듭하며 결국 팀을 떠나게 됩니다. 대체 타자로 들어온 앤드류 스티븐스는 빠른 발과 수비력은 괜찮았으나 냉정히 타격이나 장타력 모두 기대 대비 부족한 모습이었죠. 단순히 외국인 농사 실패를 넘어 쿠에바스와 로하스라는 팀의 상징적 선수들이 떠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KT 팬들에게는 2025년이 가슴 아픈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위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대성공이었던 24년도 윌커슨, 반즈, 레이에스 조합에서 윌커슨만 데이비슨으로 교체한 뒤 출발했는데요. 우선 믿었던 찰리 반즈가 부진과 부상으로 5월째로 팀을 떠나게 되는 변수가 발생했는데 대체자로 온 간부아가 엄청난 9위를 뽐내며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또 시즌 초반에 에이스 노릇을 해주던 터커 데이비슨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3위를 공고히 유지하던 롯데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며 교체 카드를 꺼내 들게 됐죠. 하지만 이것은 롯데가 2025 시즌에 저지른 최악의 한 수가 되었고 새롭게 합류한 벨라스케즈가 기대 이하의 피칭을 거듭하며 8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외국인 투수로만 4명을 썼던 것과 달리 타자 레이에스는 2년 연속 144경기 전경기 출장을 해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넉넉한 3할 타율에 최다 안타 1위에도 오르며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선구안과 장타력은 아쉬웠고 병살타마저 리그 1위를 해버리는 불명예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팀 내 최고의 타자였으나 전년 대비 대부분의 지표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죠.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시즌 후반부 순위 싸움이 중요했던 상황에서 활약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야구에서는 활약이 필요한 순간 제 역할을 하냐 못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뉴칸 올인원 맨즈업이라는 제품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남자로서 활약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적시타를 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한 포에 담았습니다. 아르기닌, 블랙마카, 홍삼, 녹용의 야관문, 흑마늘, 복분자까지 남자한테 좋은 53가지 핵심 성분들이 고농축 엑기스로 담겨있어서 남성 호르몬, 피로 개선, 전립선 건강에 정력 강화 효과까지 아주 야무지다고 할 수 있죠. 귀찮게 이것저것 챙길 필요 없이 이 엑기스 하나만 챙겨보세요.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압도적인 활력, 당신의 모든 클러치 상황에 성공적인 자신감을 더해주는 뉴칸 올인원 맨즈업. 지금 이 광고에서 구매하면 70% 할인에 50% 할인을 더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단돈 29,5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보세요. NC 다이노스는 단 한 번의 교체 없이 라일리, 로건, 데이비슨과 함께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1선발로 활약한 라일리는 17승으로 공동 다승왕에 올랐고 무려 216탈삼진을 따내며 구단 한 시즌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반면 로건은 9위와 제구력 모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선발 등판만 31번을 했을 정도로 꾸준히 등판하며 이닝을 먹어준 부분은 좋았지만 후반기 성적이 급격히 나빠지며 신뢰를 주지 못했죠. NC와 1+1 계약을 체결했던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스는 여전한 홈런 파워를 보여줬는데요. 전반기까지는 득점권에서 약했지만 시즌 마감
막판 9연승 행진을 달릴 때 결정적인 한 방씩을 날려주며 대활약을 했죠. 아쉬웠던 것은 여러 부상으로 출장 횟수가 적었다는 부분인데 그걸 감안하고도 무려 36홈런을 쳤고 OPS도 0.965에 달했습니다. 구단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데이비슨과의 재계약에 대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즌 전 화려한 메이저리그 경력을 자랑했던 선수들을 영입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두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먼저 콜 어빈 이야기를 해야죠. 리그를 압도할 수 있는 특급 에이스라는 기대를 받기도 했지만 막상 까보니 성적도 안 좋고 교체할 때 어깨빵 논란까지 만드는 등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구가 흔들리고 이닝 소화도 안 돼서 규정 이닝도 겨우 넘겼을 정도였죠. 그래도 시즌 최종전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면 2옵션으로 생각했던 잭 로그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팀 내에서 유일하게 10승을 따낸 투수였고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며 9월 월간 평균 자책점 1.08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케이브는 통산 500경기가 넘었던 메이저 커리어에 비해서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16홈런으로 장타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OPS 역시 0.814로 리그 외국인 타자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죠. 물론 이와는 별개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하며 허슬도 정신에 맞는 선수라는 호평도 있었고 리더십도 갖춰 동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5위가 놀랍게도 LG입니다. 외국인 농사에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투수 쪽에서는 참 고민이 많았던 팀이었죠. 우선 새롭게 데려왔던 치리노스부터 보자면 시즌 초반까진 LG 선발진 한 축을 잘 담당해주다 5월 중순부터 체력, 구위 모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며 위기를 맞는데요. 후반기 반등에 성공하며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시즌을 보냈고 팀 내 최다이자 리그 4위에 해당하는 177이닝을 소화해 주었습니다. 반면 에르난데스는 여전히 이닝 소화력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부상으로 시즌 초에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외국인으로 코앤윈을 활용하며 기다려주었으나 복귀 후에도 크게 반전을 만들지 못하며 결국 교체되었죠. 다행히 그의 뒤를 이은 토러스트 영입이 대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전혀 없는 1999년생 젊은 투수였지만 150km대 초중반의 위력적인 포심을 바탕으로 8경기에서 6승을 수확하며 LG의 정규 시즌 우승에 큰 공을 세웠죠. 마지막으로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디는 2025년에도 팀 공격을 이끌며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시켰습니다. 전반기까진 살짝 아쉽나 싶었으나 후반기 타율이 3할 8푼대에 달했고 2년 연속 3할 30홈런에 시즌 OPS도 커리어 하이에 달하는 0.988을 찍었죠.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있었음에도 갈수록 좋은 타격을 해줬다는 부분 역시 훌륭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꽤나 성공적인 외국인 농사를 하고도 8위라는 순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통합 우승의 주역이었던 제임스 네일은 2025 시즌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절대적 에이스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승우는 따르지 않았지만 평균 자책점 리그 2위에 올랐고 퀄리티 스타트 비율은 무려 70%가 넘었습니다. 원투펀치를 형성했던 아담 올러도 강력한 구위를 바탕으로 팀 내 유일의 10승 투수가 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8월에 흔들리던 시기도 있었지만 퀄리티 스타트 비율 61.5%에 적은 볼넷과 2할 2푼대 피안 타율까지 세부 지표상으로도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은 역시 기대가 컸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88홈런의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홈런 파워 자체는 훌륭했지만 득점권 타율이 단 2할 7리에 머무르며 정작 필요한 순간 해결을 못했는데요. 나름대로 훌륭했던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 타율이 1할대였을 정도로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며 규정 타석을 채운 리그 타자들 가운데 타율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허리 부상으로 시즌 중 이탈한 경우도 많았기에 재계약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죠. 타선에 약점이 있었던 SSG가 정규 시즌 호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엄청난 투수력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불펜진에 더해 앤더슨 플러스 화이트라는 원투펀치의 역할이 정말 컸는데요. 먼저 드류 앤더슨은 압도적인 구위를 바탕으로 한 시즌에 무려 245탈삼진을 잡아냈고 이닝당 탈삼진은 무려 12.84로 리그 1위였습니다. 폰세가 아니었다면 투수 3관왕도 가능했을 정도였고 단 1할 9푼 3리에 불과했던 피안 타율도 리그 1탑이었죠. 미치 화이트도 앤더슨과 동반 10승을 따내주었는데요. 시즌 초에 부상으로 빠져 걱정을 키웠으나 복귀 후에는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갔고 2.87의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다만 이닝 소화력과 번투 수비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존재했습니다. 외국인 타자 쪽은 걱정이 컸습니다. 2024 시즌 타격왕에 빛나는 에레디아가 부상과 개인사 등 여러 악재를 겪은 끝에 전반기를 초라한 성적으로 마감하게 되었죠. 중간에 맥브룸이라는 선수가 대체 외국인으로 오기도 했는데 그는 부진했습니다. 그렇게 SSG 타선에 희망이 안 보이나 싶었는데 에레디아가 후반기에만 타율 3할 9푼 1리에 9홈런을 치며 대각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알던 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 시즌에서는 삼진 머신으로 전락하는 등 가을 야구의 약한 모습을 이어갔다는 점은 실망스러웠죠. 후라도와 디아즈, 이 두 명의 투타 에이스로 삼성 외국인 선수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후라도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투수 시즌 중 하나를 만들며 2025년 삼성 최고의 영입 4리로 남게 되었는데요. 라팍을 쓰면서도 평균 자책점 2.6으로 개인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으며 두 차례의 완봉승을 포함해 총 197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압도적인 최다 이닝 1위에 올랐죠. 반면 재계약을 맺었던 데니 레이스는 여러모로 부상 이슈와 부진한 성적으로 시즌 도중에 팀과 이별하게 됩니다.
이후 대체자로는 가라비토가 영입되었는데요. 이닝 소화력은 아쉬웠지만 탈삼진 비율도 좋고 평균 자책점도 2.64에 불과했기에 충분히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다음은 이 선수를 만나봐야죠. 바로 르윈 디아즈. 50홈런에 158타점으로 외국인 타자 역대 최다 홈런과 KBO 한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웠고 삼성 타선을 캐리했던 슈퍼스타 그 자체였죠. 홈런, 타점, 장타율 부문 1위로 타격 3관왕을 차지했으며 우아한 저항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부진했는데 4월 말부터 각성을 시작해 한 경기 3홈런을 폭발시켰으며 이후 시즌 말미로 갈수록 방망이가 뜨거워졌죠. 득점권 타율이 3할 오픈대였을 정도로 클러치에 강했고 이 선수가 없었다면 삼성의 2025 시즌은 암울했을 겁니다. 2025 시즌 외국인 농사 최고의 팀은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정규리그로 한정했을 때 폰세 와이스라는 조합은 다시 나오기 힘든 압도적 위용을 뽐냈고 단순히 WAR 합계만 가지고 타팀 선수들로 비유해보자면 외국인 투수로 앤더슨 2명을 쓰고 타자로 디아즈를 쓴 것과 비슷한데요. 우선 코디 폰세, 일본 리그 출신의 유리몸 기질이라는 의문 부호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리그를 집어삼켰고 17승과 1점대 평균 자책점 그리고 0점대 출루 허용률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한 시즌 252탈삼진은 KBO 역대 1위에 해당했고 한 경기에 삼진 18개로 신기록을 2개나 만들었죠. 그리고 라이언 와이스 16승에 207탈삼진 평균 자책점 2.87 누가 봐도 에이스였습니다. 하나는 단일 시즌 기준 구단 역대 최고의 외국인 투수 2명을 한 시즌에 같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타자 쪽은 어땠을까요? 플로리얼은 시즌 초 오그레디를 소환시킬 정도로 부진하다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유의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와 주루의 강점을 보였지만 부상을 당하며 아쉽게 하나와 이별합니다. 그리고 그 교체 배경에는 대체 선수로 합류해 미친 타격감을 보여주던 리베라토가 있었는데요. 4할에 근접한 맹타를 휘두르며 33년 만에 팀 전반기 1위에 크게 공헌했죠. 이후 점차 분석당하기 시작하며 부진한 흐름이 있었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최종 성적 3할대 타율의 2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친 결산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외국인 선수의 기여도 대비 높은 성적을 거둔 팀은 KT와 LG를 꼽을 수 있을 듯하고 기여도 대비 성적이 안 난 팀은 두산과 기아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WAR 합계가 가장 높았던 세 팀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으며 가장 낮았던 세 팀은 모두 5강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또 시즌 전에 구상한 3명의 외국인 선수와 시즌 끝까지 동행한 구단은 10개 팀 중 4팀 두산, 기아, NC, SSG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은 하이프 부탁드리며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